안녕하세요. BTBS의 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해외 송금 앱 모인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저의 지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캐나다 이민을 할 때 하나은행을 이용해서 한국에 있는 돈을 캐나다로 가져왔습니다. 많진 않았지만요. 당시에는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이 없었기도 했고 당시 캐나다 정착 서비스 단체인 석세스와 함께 하나은행이 진행했던 행사에 참여해서 환전 수수료 약 7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젠 인터넷 은행도 생기고 해외 송금 전문 앱도 생긴 것 같아서 해외 송금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송금을 예전에 한 번이라도 보내보신 분들이라면 스위프트 코드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위프트 코드란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 송금을 위해 만든 국제적인 코드로서 은행 코드 4자리, 국가번호 2자리, 소재지 2자리, 지점 코드 3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만 있으면 해외 송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죠. 바로 송금 수수료입니다. 보통 스위프트 방식을 이용했을 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총 4가지이고 이때 참여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은 총 6군데에서 7군데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송금자가 송금자의 은행에 내는 송금 수수료가 있고 전 세계 은행 연결망인 스위프트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전신료라는 게 있죠. 송금은행이 해외 현지 은행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중개은행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되는 중개은행 수수료, 마지막으로 송금을 받는 사람이 현지 은행에 내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각각 수수료의 평균 가격은 약 이 정도쯤 되고 총 합이 약 4에서 5만원 정도 됩니다. 각 은행별로 수수료를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직접 상담을 통해서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해외 송금 관련해서 2020년에 올라온 후기들을 최대한 참고해봤습니다. 그 결과 신한은행의 경우 전신료는 미화 3,000달러 이하는 5,000원, 그 이상은 8,000원이었고 송금 수수료는 최소 15,000원에서 최대 2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20불을 따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은행 수수료는 각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지 은행에 직접 문의해 봐야 됩니다. 캐나다 TD뱅크의 경우는 인커밍 와이어 피 명목으로 20불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사용하던 은행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은행을 사용해본 사용자로서 하나은행 방식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은행은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은행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저의 한국은행 정보를 캐나다 하나은행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이 같은 이름의 은행은 충분히 서로 협업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예로 캐나다 입국 전에 캐나다 하나은행의 계좌를 미리 신청이 가능하고 한국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이 캐나다 하나은행 계좌로 쉽게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출국 전에 미리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 수시 지급 청구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메일로도 송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을 할 수는 있었지만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은행 글로벌 뱅킹 센터를 통해서 세무 관련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시 지급 청구서를 더 이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무사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고만 한 거였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용할 당시에는 수수료도 매우 저렴했습니다. 전신료 8,000원과 캐나다 하나은행 수취 수수료 10달러만 내면 되었고 송금 수수료 및 중개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송금 수수료가 송금 금액별로 약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가 되었더군요. 그러나 중개 수수료는 여전히 없습니다. 아마도 두 은행이 서로 협업을 하기 때문이겠죠? 최근 가장 핫한 송금 방식인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킹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뱅킹은 크게 두 가지 송금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일반, 다른 하나는 웨스턴 유니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송금도 스위프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전신료, 중개, 수취 수수료를 내지 않고 송금 수수료를 5,000불까진 5,000원, 그 이상은 만원만 내면 됩니다. 대신 이체 시간이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반면 카카오뱅킹에서 말하는 WU, 즉 웨스턴 유니언 해외 송금 방식을 이용하면 더 많은 국가를 더 빠른 속도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대신 수수료가 미아 5불로서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송금 금액을 먼저 미아로 환전한 후에 송금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현지 통화로 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약간의 환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소액 송금 건당 미아 5,000불, 증빙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은 미화 5만불입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를 이용해서 송금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카오뱅크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통신사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같더군요. 아직 한국의 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캐나다로 완전히 이민을 온 경우에는 한국 핸드폰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만드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영상 처음에 언급드린 대로 이 영상은 모인 해외 송금 앱에서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BTBS 스타일대로 해외 송금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과연 모인이 다른 앱에 비해서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인은 얼핏 보면 카카오뱅크와 거의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내부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인을 이용할 때의 장단점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인은 송금을 하기 위해서 모인의 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 은행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W 같은 금융통신회사를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면 송금이 이루어지고 또 송금을 보낼 때 현지 통화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이중으로 환전이 되지 않아 환전으로 인한 손해가 줄어듭니다. 여기에다가 해외 송금 수수료가 송금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5,000원으로 언제나 일정합니다. 그리고 또 수수료 5,000원 외에 앞서 설명드린 스위프트 관련 수수료인 중개수수료, 전신료, 현지은행 수취 수수료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강점이 있는 그런 앱인데요. 모이는 학생 할인도 해줍니다. 할인이라기보다는 학생 무료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생이면 수수료가 졸업할 때까지 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이는 뭐가 남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액 송금을 자주 하시는 학생들에게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모이는 카카오뱅크와 비슷하게 최대 1회 송금 금액이 550만원이고 1년 최대 송금 누적 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즉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 이민으로 큰 돈을 옮기시려는 분들에겐 최대 금액이 좀 작은 편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정부 지침이라 모든 은행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인의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네요.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인을 이용해서 해외 송금을 하는데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BTBS 쿠폰 코드를 이용하시면 모인을 이용하여 캐나다로 송금을 하실 때 1회 5,000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모인을 사용해서 캐나다로 이체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인에 한번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는 쉽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가입하겠습니다. 약간의 동의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페이스북 인증 페이지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예전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 정보를 넣게 되는데요. 모인은 캐나다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제 캐나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인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핸드폰 전화번호를 넣고 인증 코드를 받아서 다시 넣고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회원 가입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이번엔 모인에서 사용할 개인 계좌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내 계좌 관리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 메뉴 중 인증 관리를 클릭합니다.
우선 신분증을 올려야 하네요. 인증관리 버튼을 클릭한 후 저는 아직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한국인 및 개인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신분증 사진을 등록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은 보통 신분증을 이미지로 하나씩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후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정보를 넣고 인증하기를 누르면 통장의 이름을 확인하여 알려주는데요. 자신의 이름과 일치하다면 네, 맞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계좌 등록은 끝납니다. 자, 드디어 송금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로 10,000원만 보내보도록 할게요. 10,000원을 보내면 실제 5.86달러가 입금된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5,000원을 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수료 할인 쿠폰으로 BTBS를 입력하면 5,000원 수수료가 사라지고 실제 받는 금액이 5.86센트에서 11.73센트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은행 환율 비교 버튼을 눌러보면 스위프트 방식으로 송금을 보낼 때 내야 하는 수수료와 비교를 해줍니다. 만약 제가 스위프트 방식을 이용했으면 10,000원을 보내기 위해서 50,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군요. 그럼 이제 송금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우선 송금자의 정보를 넣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받을 사람은 저니까 개인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이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의 캐나다 은행 계좌 정보와 계좌에 명시된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쓴 정보를 한번 리뷰한 후에 송금 목적과 자금 출처, 직업 정보를 작성한 후에 송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상계좌번호와 입금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럼 바로 전에 등록했던 계좌로부터 이 가상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금이 완료되면 송금이 진행된다고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이것으로 송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캐나다 은행에 돈이 입금되는 것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 나쁘게도 입금 계좌번호를 잘못 넣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인에서 바로 이메일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해당 계좌번호를 사용했는지 보이드 체크를 써서 보냈더니 바로 캐나다 파트너사에 확인을 요청하셨고 송금을 완료시켜 주었습니다. 한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제 캐나다 통장에 11.73불이 입금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모인의 문제 대응 방식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대응 속도도 마음에 들었고 또 캐나다 파트너사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준다는 점에서도 믿음이 갔습니다. 여하튼 모인은 한국에서 캐나다로 송금을 자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해외 송금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송금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은 해외 송금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캐나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